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이라 하면은 이때 확률을 PR이라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일단 공식부터 써보면 NCR에다가 P의 R승에 1-P의 N-R승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봐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제 독립사건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립사건을 시행하는 건데, 독립사건 중에서도 쌤이 직관적으로 독립임을 알 수 있는 게 있다 했잖아.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건데, 자, 독립시행은 우리가 반복시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해줄게. 주사위를 6번 던졌어. 오케이? 주사위를 6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 치자. 오케이? 주사위를 6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6번 던지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인 거야. 왜? 독립사건을, 맞죠? 주사위를 첫 번째 1이 나온다, 두 번째 1이 나온다, 이런 거 다 독립사건이니까. 그럼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럼 1의 눈이 한 번 나와라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 나오는 경우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쵸?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럼 얘는 1이 안 나왔고 안 나왔으니까 6분의 5의 몇 승이 되겠어? 그쵸? 6분의 5의 5승. 생각보다 되게 쉽네. 근데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에도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여섯 번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을 다 더해야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확률을 우리 계산해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 하나에다가 6분의 5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하나에다가 6분의 5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거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있죠. 그럼 6 곱해주면 끝인 거야. 다 씌우고 6 곱해줘 버리면 끝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 되게 별거 아니네.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1의 눈이 두 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나오고 1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치? 그러면 나오고 나오고니까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5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도 역시나 6분의 1이 두 번에다가 6분의 5가 4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 텐데, 이거 할만하지 않나? 많이 해봤잖아. 그치? 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치?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거를 다 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몇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이 경우의 수는 결국은 동그라미 두 개, x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6팩에다가 2팩, 4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되겠고, 아니면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냐면, 이 6개 중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할 두 개를 뽑는 경우와 같다 해서 6시 2라고 해도 됩니다. 그쵸? 편하기는 뭐가 편하냐? 6시 2가 더 편한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 확률을 다 더하시오 라고 하면은
어차피 확률, 각각의 확률은 똑같으니까 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고 이게 6시 2게 되는 거야. 그래서 6시 2. 이해됐어? 아, 그러면 이제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고 얘가 충분히 커져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면 어떤 활 쏘는 궁수가 있다 합시다. 명중시킬 확률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짜리 궁수야. 맞나? 그러면 얘가 활을 예를 들어서 10번 쐈어. 근데 우리가 얘가 활을 3번 맞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느낌 오잖아. 아, 역시나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해가지고 10회 시행까지 갔어. 그쵸? 10회 시행까지 가서 1회, 그럼 명중 3회니까 요렇게 맞출 수도 있어. 얘들은 다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명중시킬 확률 3분의 1인데 3승. 그죠?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3분의 2인데 7승. 그러면 이런 게 몇 개냐 이거죠. 이런 게 몇 개냐. 그러면 이게 몇 개냐 보면은 아, 이게 바로 10개 중에 명중시키 성공할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시 3.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까 썼던 공식이랑 비슷하죠. 그렇지? 아까 썼던 공식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쌤 보통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 이거 보면 아, 지금도 보면 10시 3 곱하기 3분의 1의 3승 곱하기 3분의 2의 7승이었잖아. 쌤 이거 말로 써보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 횟수죠. 3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 횟수죠. 그치? 성공 횟수잖아.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공 확률이죠. 그치?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 횟수. 3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 횟수. 그 다음에 3분의 2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 그러니까 이 지수 7이라고 하는 거 10번 중에 3번 성공했으니까 7번은 실패한 횟수잖아. 그쵸? 실패 횟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행 콤비네이션의 성공 횟수. 성공 확률의 성공 횟수. 외우기 쉽죠? 실패 확률의 실패 횟수.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 시행의 확률. 오케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배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이 뉘앙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오케이? 또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독립이라면 배반일 리가 없어요. 독립이라면 배반일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반이라면 독립일 리가 없어. 오케이? 배반이라면 독립일 리가 없어. 근데 계속 이게 비슷하게 애들이 생각하면은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열받지. 예를 들 게 없네. 예를 들 게 없네. 오케이?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독립이면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고, 배반이면 P의 A 교집합 B가 0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르죠.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이면서 배반일 때도 있을 수 있겠지. 뭐냐면 A나 B가 공집합일 때, 공사건일 때. 근데 A나 B가 공사건이 되게끔 문제를 내진 않죠. 맞아? 쌤은 15년 넘게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독립과 배반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미워한다. 알겠어? 쟤 어떻게 생각해? 오늘 쟤 몰라 이런 것도 있지만 쟤 어떻게 생각해? 나 쟤 죽이고 싶어. 미안. 뭐 그런 느낌. 오케이? 아무 관계 아니라기보다는 서로 되게 미워한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고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한테 야 배반 이러면은 너 사람 잘못 보셨네요 이게 아니라 저게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했던 건데, 자,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많이 푼다. 이렇게 많이 풀죠. 뭐 더하기 뭐 분의 뭔데 얘랑 얘랑 같은 거. 그렇죠? 어떤 변형이 근거가 되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어떻게 된다? P의 A와 B는 원래 공식이 뭐다? P, B분의 P의 A 교집합 B잖아. 그쵸? 근데 그 P, B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다? P의 A 교집합 B 더하기 P의 A 여집합의 교집합 B로 쪼갤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생긴 모양이 두 개 분의 한 개 꼴이면서 얘랑 얘랑 모양이 같잖아. 그쵸?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런 꼴로 많이 풀죠.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꼴로 푸는 것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달라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공식 우리가 적절히 변형하면 이거를 P를 N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N의 A 교집합 B 더하기 N의 A 여집합의 교집합 B 분의 N의 A 교집합 B 이런 거는 비교적 어떻다? 쉽다. 그쵸? 비교적 쉬워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냐면 곱셈 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했죠. P의 A 교집합 B를 갖다가 PB 곱하기 P의 A바 B 더하기 P의 B 곱하기 P의 A 여집합의 바의 B. 오케이? 그 다음에 역시나 P, B에다가 P의 A바 B 이런 식으로 확률의 곱셈 곱하기 곱셈 더하기 곱셈 곱하기 곱셈 분의 곱셈 곱하기 곱셈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오케이? 이게 가장 어려워. 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떤 변형이 근거가 되느냐. 제일 기본이 되는 변형은 이거죠.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 그러니까 P, B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됐죠? 됐고, 다음에 자, 이거는 평범한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그쵸? 평범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언제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PA 교집합 B를 PA 곱하기 PB로 써야 될 때는 독립일 때니까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어떤 때냐? 종속일 때죠. 종속. 그쵸? 종속일 때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쌤이 이용했던 가장 간편한 얘기가 뭐였다? 제비뽑기. 당첨. 맞죠? 그러니까 제비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이 3개가 있다. 맞죠?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그리고 뽑아서 버린다. 맞죠? 뽑아서 버린다. 이런 건데 A라는 사건은 첫 번째에 당첨되는 사건을 A 사건이라 하고 B라는 사건을 두 번째에 당첨되는 사건이라 하자. B 사건을 두 번째에 당첨되는 사건이라 하면 P의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다? 첫 번째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당첨되라 이것 의미잖아. 모두 당첨되라. 그러면은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P의 A 교집합 B라고 하자. 그럼 편하게 PA 곱하기 PB 해버리면 안 된다. 맞죠? 왜? 두 번째 당첨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당첨되고 안 되고의 영향을 받죠. 그쵸?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요 때는 공식 자체를 PA 곱하기 B바 A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P의 B바 A는 뭐다? 첫 번째 당첨됐다라는 가정하에 맞죠? 첫 번째 당첨됐을 때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고 첫 번째 당첨됐을 때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다. 그렇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을 활용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됐고.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는 종속의 반대말 뭐일 때? 그렇죠. 독립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가보자. 제비가 10개야. 그 중에 당첨이 3개야. 오케이?
근데 얘는 뽑아서 보고 다시 넣는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A가 첫 번째 당첨되는 사건이야. 맞죠? 첫 번째 당첨되는 사건.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당첨되는 사건이야.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당첨되는 사건이겠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이 P의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당첨될 확률인데 어머나 뽑아서 보고 다시 넣는 것 같으면 얘가 당첨이 되든 말든 첫 번째 애가 당첨이 되든 말든 두 번째 애는 지각기 가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PA 곱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그럼 PA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첨될 확률 10분의 3. PB 두 번째 당첨될 확률도 얘가 되든 말든 몇 분의 몇? 10분의 3 이렇게 되네. 이해됐어? 아, 나의 순발력.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선생님 다 이게 빅피처를 가지고 예를 들거든요. 오케이? 재수없죠?